낮고 평평한 구릉지로 형성된 영산강 유역. 사람이 살기 좋은 입지였기 때문일까? 영산강을 따라 발견된 고분은 놀랍게도 480여 개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고분은 금동관이 출토된 반남 고분이다. 그 높이가 6m, 한 변이 30m에 이르는 대형 고분. 보통 고가의 도읍지에 고분이 형성되는데 역사상 한 번도 도읍이 아니었던 나주에 이런 대형 고분의 형성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 우리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산강 유역에는 정말 많은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고분의 규모를 보면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의 왕성에 있는 왕릉급의 규모에 필적할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분들의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이구나. 정확히 100년 전인 1917년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금동관이 바로 이곳 국립나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도굴되다시피 발견되었지만 다행히 소실되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고대 역사를 고증해주고 있는 소중한 유물이 되고 있다. 네, 바로 역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금동관이 바로 이겁니다. 와, 이 보기에도 정말 화려한데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 혹시 금동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네네. 이 금동관은 지금 이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들판의 바로 앞에 있는 나주 반남면 덕산 신촌리 구호분이라고 하는 옹관으로 된 고분 안에서 발굴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백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나 충청도나 전라도 이런 지역에서 백제 계통의 금동관이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그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금동관입니다. 백제 권역에서 발굴되어 당시 백제의 것이라 추정했던 금동관. 그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내관은 반원형의 동판 2장을 맞붙여 만들었고 외관은 나뭇가지 모양 3개를 머리에 두르는 띠 부분인 대륜에 꽂아 세웠다. 상당히 독특한 형태였다. 신라나 가야 계통의 금관이나 금동관 장식들은 주로 날출자 모양이나 사슴뿔 같은 녹각형 장식을 사용한다. 이후에 출토된 백제계 금동관들은 모두 곡갈 모양의 내관 좌우측에 장식을 붙여놓은 형태로 반남 고분 금동관과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 공관이요? 그렇다면 반남 고분 금동관은 대체 어느 나라의 것인 걸까? 이게 공관인가요? 그 의문의 실마리가 되어주는 귀중한 유물이 이곳 박물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관이에요? 그죠? 바로 흙으로 빚은 항아리관, 고대인의 매장 시설인 옹관이다. 그 크기가 무려 3m에 달할 정도로 무척 거대한데 큰 옹기 안에 시신과 각종 껴묻거리를 넣고 작은 옹기를 뚜껑처럼 끼워 밀폐시킨 뒤 땅속에 묻었다. 1m 이하의 옹관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이처럼 대형 옹관은 영산강 유역의 고분에서만 보이는 상당히 독특한 문화다. 이 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토기로 만든 무덤의 내부 시설인데 대개 고분의 내부 시설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는 고구려나 백제 무덤 같은 경우는 돌로 방을 만들었죠. 그래서 돌방이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석실묘라고 그러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목곽을 짜고 그 속에 목관을 넣고 그 위에 돌을 덮습니다. 그래서 적석 목광묘라고 그러는데요. 이 영산강 유역의 원광 고분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무덤의 내부 구조로서는 또는 그 재질로서 대단히 독특한 것이고 특히 토기로 만든 무덤의 내부 시설, 매장 시설로서는 그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가서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대형 토제 매장 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덮인 봉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난 대형 옹관. 고분의 제일 위층에 형성된 석실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자 거대 옹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큰 옹관.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 묻은 걸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옹관 속에서 발견된 고대인의 뼈다. 옹관 속 밀폐된 환경에서 1500년의 시간을 버텨내고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토양이 주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고를 비롯한 유기물들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환경 조건이 아니면은 남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한 자료고 이제 유골이 갖고 있는 형질 인류학적인 특징 또 DNA 특징 이런 것들을 추출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제 국내 관련 자료 혹은 중국이나 일본 자료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1500년 전의 사람들이 계통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나주 일대의 고분 중 가장 최근인 2014년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정촌 고분. 꽉 막힌 돌무더기를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석실 입구에서 인골이 발견됐다. 서너 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인의 뼈. 그동안 인골은 나주 지역 고분에서 꾸준히 발견되었는데 특히 지난 2006년 영동리 고분에서 무려 20구에 달하는 인골이 발굴되며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인골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곳은 지난 1996년 발굴된 나주 보감리 3호분 인골을 연구하여 고분 안에 매장된 이들이 친족관계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빠르면 조선시대 때부터 고대를 거쳐 선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확보된 인골은 이곳에서 보관 연구가 이루어진다. 옛사람 뼈 같은 경우는 최소 100년 이상 동안 그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뭐 땅 그 흙에 있는 뭐 PCR 저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DNA 자체가 워낙 손상이 많이 돼서 절편화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미세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매우 어렵고 스폰지본이라고 해서 이제 상태가 말 그대로 스폰지처럼 약하기 때문에 DNA가 아주 미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NA의 양이 많은 대퇴 부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튼튼해 많은 DNA를 갖고 있는 대퇴골이나 정강이뼈, 팔뼈 부위를 이용한 DNA 추출 작업이 연구의 시작이다. 사실 과거엔 인골 연구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지만 최근 유전자 공학이 발전하면서 DNA 분석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인골이 발견되면 표면 오염물 제거를 시작한다. 그 후 자외선 처리를 통해 DNA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작업자의 땀이나 타액 등이 뼈의 DNA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면 뼈 조각 일부를 잘라내어 시료를 확보한다. 이때 대퇴골 같은 긴 뼈와 함께 치아 뿌리가 남아있는 어금니도 DNA를 확보하는 데 좋은 부위로 활용된다. 확보한 시료는 액체 질소를 이용해 영하 110도 초저온 상태에서 인골을 얼린 다음 고온 입자의 가루로 분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골 가루는 유전자 증폭 기술인 PCR,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법을 거치는데 이때 PCR이란
아주 적은 양의 DNA를 마치 여러 불을 인쇄하듯 복제본을 한꺼번에 만드는 기술이다. DNA 분석을 위해서는 PCR 증폭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폭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기용동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이제 밴드라고 해서 저희가 증폭을 하기 위한 위치에 제대로 증폭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인데요. 이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증폭에 실패를 한 부분이고요. 이 밴드가 나온 부분은 이제 증폭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폭에 성공한 시료는 염기 서열을 분석해 유전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인골 주인의 성별과 미토콘드리아 DNA 정보를 얻게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난자와 정자 속에 있는 에너지 생산 세포로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난자에 전달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 때문에 우리의 몸속엔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만 남게 되고 모계의 혈통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게놈 분석을 통해 최근 가설로만 존재했던 우리의 생물학적인 뿌리가 처음으로 증명되며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주의 고분에서 발굴된 고대인의 뼈를 통해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역사를 파악하기 힘든 고대사.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건 바로 인골 연구다. 베일에 쌓인 고대인의 뼈를 분석하다 보면 잃어버린 왕국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정호 관장 연구팀은 보감리 고분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인골을 통해 고대인의 얼굴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주의 한 병원에서 진행된 CT 촬영. 촬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는데 고대인의 얼굴뼈를 0.5mm 간격으로 정밀하게 촬영하는 작업이었다. 여기에서 나온 수백 장의 사진을 그래픽으로 변환, 그 데이터에 사람의 근육과 피부를 붙여가며 복원 작업을 할 예정이다. 고대의 인골을 복원함으로써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 또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부터 1500년 전 고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복원해서 비교를 해서요. 당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또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우리에게 남기는 선물이자 고대 역사를 밝혀주는 인골. DNA 연구를 통해 고대인의 뿌리를 찾고 또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밝혀낼 수 있는 실마리다. 여기에 우리의 유전자 과학 기술은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옛사람 뼈는 옛날에 살았던 우리가 누구였고 어디에 거주했고 어떻게 이동을 했으며 어떤 질병을 앓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종합적인 타임캡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옛사람 뼈 연구를 통해서는 과거 질병이나 식생활, DNA 분석, 안정동연서 분석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인 연구, 체질인류학적인 연구 이렇게 종합적인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러한 다양한 뼈 연구 분야에 이제 종합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우리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DNA 분야에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4세기) 중엽 백제 근초고왕이 이 땅을 통합했다는 역사. 야, 여기에 또 다른 고분이 있네요. 하지만 6세기 초까지 이곳엔 마한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언덕 같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큰 고분이네요.
반남 고분과 함께 고대 마한 역사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를 주는 것이 바로 이곳 보감리 고분이라고 합니다. 고분은 사실 도굴돼서 유물이 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보감리만큼은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굴의 위험에서 살아남아 의문으로 남아있는 마한의 역사를 풀어줄 실마리 보감리 고분. 이 속의 숨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궁금한 게 이런 유적지들이 어떻게 발굴되게 됐습니까? 이 유적이 발굴된 게 1996년도부터 발굴이 됐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 그냥 동산으로 알고 있고 한 집안의 선산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이 주변에서 차츰차츰 그 고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곳도 고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됐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안에서 뭐 놀랄만한 그런 유적이 네.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1996년도에 발굴을 해서 역시 확인해 보니까 안에서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이 바다 건너 외 지금의 일본이죠. 네. 의 유물들이 같이 이 부장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럼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이 지역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백제하고 어느 정도 그 굉장히 그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 보감리 1호분과 2호분은 모두 도굴되어 유물 소실이 컸지만 다행히도 선산으로 관리되고 있던 3호분은 유물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발굴 당시 고분의 맨 윗부분 구멍이 뚫린 입구로 들어가니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놓은 굴식 돌방 무덤, 즉 횡열식 석실분이 형성돼 있었고 조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고분이 단순히 한 층이 아닌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마치 아파트처럼 고분이 층을 이루며 쌓여 있었던 것이다. 제일 밑에는 옹감묘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위에 대형 석실이 만들어지며 봉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사면을 파고 위층에 굴식 돌방 무덤, 횡열식 석실분을 조성, 3세기부터 7세기 초까지 400년에 걸쳐 추가 매장된 고분이었던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한 봉분에서 함께 무덤을 썼던 이들은 누구이고 어떤 관계였을까? 미스터리한 그 국가를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형성되기 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만이다.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 중남부 지방에 형성되어 있던 정치 연맹체, 바로 마한, 변한, 진안인 것이다. 후한서에 따르면 마한은 54개 소국이었고 진안과 변한은 각각 12국으로 형성돼 독립된 지배자에 의해 통치되는 개별 정치 집단이 경제적 교역 관계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있고 남한 쪽으로 이제 마한, 진안, 변한이 있어서 각각 이제 백제 고지, 신라 고지, 뭐 가야 고지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사만은 삼국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1대1로 매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구려는 별도 세력으로 있었고 진하는 성장해서 신라가 되고 변하는 성장해서 가야가 되지만 마한이 성장해서 백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백제는 원조로 대표되는 고구려계 유이민이 내려와서 마한을 병합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만이라도 마한의 역사는 변한이나 진한과는 좀 다릅니다. 4세기 중엽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던 백제는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근초 고항 때
지금의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며 여러 개의 소국으로 흩어져 있던 마한을 통합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근초고왕 24년에 전남 지역 서남부의 여러 소국들인 남쪽 오랑캐를 무찔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데 중국 양나라의 원제 소역이 그린 사신도, 양직 공도의 기록을 보면 백제가 여러 소국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중국에 자랑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엔 다른 해석의 여지가 따라온다. 만약에 통설대로 369년에 백제가 전남 지역까지 병합했다면 530년경에 백제 사신이 중국에 가서 전남 지역에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통설과 새로운 견해 사이에는 150~60년 정도의 시간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백제가 그 주인공으로 생각해 왔던 문헌 자료라든가 고고학 자료, 그 시간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 새로운 연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지의 역사로 남은 160년의 시간. 그 시간에 감춰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선 고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이곳은 도감리 고분의 내부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전시관이다. 독특한 온갖 문화를 갖고 있으며 층을 이룬 아파트형 고분을 형성한 이들. 대체 이들은 누구인 걸까?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의 세력일까? 궁금한 게 그러면 과연 어떠한 세력,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사학계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인데 백제하고 대등하는 비등하는 그런 세력이 이 지역에 형성돼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 그리고 백제의 강력한 지방 세력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어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밀의 마한 왕국.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이 나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마한의 숨결이 살아있는 영산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우리의 고대사를 따라가 보는 시간. 백제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왕국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발길을 살짝 돌려보기로 했다. 이 영산강 유역에서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마한 왕국. 그곳은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영산강 유역에 있는 또 하나의 고분, 정촌 고분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 하나가 더 발견이 되면서 그 비밀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물은 바로 금동신발인데요. 만해 왕이 신은 금동신발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금동신발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계속해서 길을 떠나본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이곳엔 최근 현대적인 기술로 복원된 금동신발이 전시되어 있다. 첨단 과학 기술로도 재현해내기 어려운 문양을 세심한 세공기술로 재탄생시켰다. 지난 2014년 정촌 고분에서 발견된 금동신발이다.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촌 고분 안에서 유물들이 1500년 동안 밀폐되어 조용히 잠들어 있다 드디어 깨어났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진짜 상태가 좋아서 다행이다.
지금껏 발견된 금동 신발 중 최상의 상태였다. 그 석실 안에 시신이 안치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마금돌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돌들을 다 치워내는 데만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됐으니까요. 굉장히 시신이 안치된 그 방은 외부와 완전하게 거의 밀폐가 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요. 1500년 동안 빛도 차단이 되고 그리고 온도는 평균 온도 한 16도 정도로 쭉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습도도 굉장히 높아서 아무튼 일정한 환경이 쭉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금동 신발 봤을 때는 물론 1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어 있었지만 벌레의 형태라든가 금의 금빛이 일부 좀 남아 있을 정도로 잔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었습니다. 마한의 수장과 함께 땅에 묻힌 이 금동 신발은 섬세하게 새겨진 특유의 문양까지 완벽하게 살아 있었다. 특히 발등에 세워진 용머리 장식은 그 어떤 금동 신발에서도 보기 힘든 고도의 세공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 시기에 가장 그 화려한 형태가 보이는데 그 화려한 형태에 걸맞게 다양한 문양들이 들어갑니다. 뭐 용꽃 문양이랄지 도깨비 문양, 그리고 용 문양. 용 문양이 가장 그 주가 되죠. 그리고 얼굴은 사람이고 몸통은 짐승인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핑크스에 해당하는 그런 문양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 보갈미 점천고분 금동 신발에 주목받는 이유는 이 발등에 용머리 장식이 추가로 부착된다는 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발등에 용머리 장식이 부착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금동 신발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요. 화려함의 부분이 한층 더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 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백제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백제가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지방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호위품으로 금동 신발을 사용했던 것이다. 백제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그런 물건을 보내는 것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보내는 것은 칼이죠. 변방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칼을 보내는 것이지, 독립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금동관이나 금동 신발을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평화, 공존, 협력 체제 유지, 이런 걸 원하는 의미에서 백제에서 선물로 보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토록 중요한 유물이었기에 그 복원 작업 또한 조심스럽게 진행됐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신발 바닥에 연꽃과 도깨비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유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3D 스캔 작업, CT 촬영, 엑스레이 촬영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해 촬영했는데, 이를 통해 얇은 구리판에 순도 99%의 금을 입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금속공예 기법 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기법이었다. 금동 신발은 처음에 이제 발굴되었을 때 많은 흙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물질 제거하기 전에 이제 내부 구조나 내부 상태를 알기 위해서 비파괴 방법으로 이제 엑스레이 방법이나 아니면 CT 방법 등을 이용해서 내부 구조를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그런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주 보감리 3호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이다. 진흙에 파묻혀 있어 복원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 하지만 최근 홀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로 재탄생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금동 신발 중 유일하게 물고기 장식이 들어가 있는 이 금동 신발은 원형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상력을 더했다.
고대 마한 왕국, 밝혀야 할 비밀이 많은 역사.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반도 안에 보다 많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었고, 그 정치 세력들이 서로 발전하고 협력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점점 더 단순화돼서 나중에 삼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밟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물질적인 자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주 지역의 고분 자료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산강의 풍요로운 물줄기를 품은 나주. 이곳에서 찾아본 고대 마한의 역사 이야기. 아직 풀어야 할 비밀이 많은 그 역사는 우리의 유전자 과학 기술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의문으로 남은 그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해 본다. 영산강을 따라 이곳 나주에서 우리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았는데요. 아직도 풀어야 할 비밀이 많은 마한 왕국.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과학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DNA 연구를 통해 고대인들의 얼굴이 생생히 복원되고 그때 당시의 생활상을 살아있는 듯이 볼 수 있다는 상상. 이 생각만으로도 상당히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역사. 지금의 우리와 또 후손들이 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